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공모주 시장이 돌아올 듯 말 듯 아직까지는 조금은 희미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모주를 공부할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당장 다음 주 오는 주에 LG CNS가 상장을 합니다. 자, LG CNS 이제 뭐 일각에서 말하는 대로 이거는 손실이다.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런 것처럼 진짜 손해를 보게 될지 아니면은 당연히 수익을 주게 될지 한번 또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일단 첫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 뭐가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엄소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은 당연히 엄소용. 그리고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볼 필요가 있겠죠. 삼양NC캠, PIE, 아이지넷, LG CN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기릿은 4개 전부 다 청약을 했는데 과연 어떠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일단 그 전에 이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상장했던 공모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아스테라시스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수익을 꽤나 괜찮게 줬죠. 따블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데이원 컴퍼니, 미트박스 등등은 좀 많이 아쉬워요. 이게 좀 수익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기대감을 박살내면서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분석을 해봐야겠죠.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는데 쟤는 수익을 줬고 얘는 수익을 안 줬나 하고 저 기릿이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좋은 결과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트박스 글로벌과 데이원 컴퍼니입니다. 둘 다 저 기릿은 청약을 했으나 손실로 마감된 친구인데요. 저 기릿이 청약했던 이유는 심플합니다. 미트박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기관 청약이 생각보다 많았고 그리고 증거금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비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유통 금액도 400억밖에 안 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청약을 했고 데이원 컴퍼니는 조금 아쉬운 성적표긴 했지만 그럼에도 환매 청구권이 있어서 청약을 했었는데 둘 다 처참하게 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반면 아스테라시스 같은 경우는 증거금이 빵빵하게 몰리면서 이제 좋은 결과를 줬던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릿 알았어. 나 정답이 뭔지 알았다. 증거금이 많이 몰리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높으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를 줄 수밖에 없네. 자, 아스테라시스 증거금 3.7조 원이나 되죠. 그런데 그 반면 미트박스 글로벌은 1조, 데이원 컴퍼니는 2,90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증거금이 뭐죠? 맞습니다. 우리가 청약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데이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모주를 매일매일 시간마다 볼 수 있다면 그거에 대응해서 청약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는 심플하게 청약하고 또 심플하게 수익 얻는 그게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꼼꼼하게 할 거면은 그 수지 타산이 좀 안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고 안 몰리고가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여기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자, 1월에 상장한 친구 4개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익을 준 거는 아스테라시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상장의 고가가 112%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미트박스는 조금 올랐다 말았고요. 와이즈넛과 데이원 컴퍼니는 그냥 박살이 나는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데이터를 봤을 때 기관 경쟁률을 보면은 와이즈넛이랑 데이원 컴퍼니는 이건 청약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와이즈넛 기관 경쟁률 64대 1, 참여 기관수 300건, 데이원 컴퍼니도 114대 1에 510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패스하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에 있는 미트박스 글로벌이랑 아스테라시스를 비교를 해봤을 때 아스테라시스를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경쟁률 1200대 1, 기관 참여 2200건, 아주 좋은 데이터죠. 그리고 기관 총 신청액 14조, 의무 확약 9.9%, 상장일 유통비율 32%, 유통가능 금액 500억, 그리고 시가총액은 1,600억, 이러한 아주 훌륭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위에 있는 미트박스 글로벌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관 경쟁률 살짝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850대 1, 참여 기관도 2,000건이나 되고요. 기관 총 신청액도 비슷하죠. 12조. 그리고 유통가능 금액은 오히려 더 낮습니다. 500억이 아니라 400억으로 오히려 괜찮다라는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어서 저 기릿은 이걸 보고 청약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를 봤더니 미트박스 글로벌은 조금 오르고 미끄러지는 모습, 아스테라시스는 아주 훌륭한 모습을 나타냈죠.
그래서 어떠한 데이터를 봐야 이 두 개의 차이를 알 수 있는가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이겁니다. 의무 확약 신청, 그 다음에 공모가 상단 이상 이 두 개를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의무 확약이 뭔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관들이 나 이 기간 동안은 팔지 않겠소 라고 약속하는 건데 아스테라시스는 9.9%나 되었고요. 하지만 미트박스 글로벌은 0%죠. 이 차이가 결국 상장 당일 주가의 흐름을 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모가 상단 이상, 요게 뭔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자, 우리가 공모주를 보다 보면은 요런 거 많이 보셨죠. 아스테라시스를 보시면은 공모가가 4,600원인데 대부분의 기관이 4,600원 이상을 써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4,600원 미만을 보면은 1%, 1.5% 그거밖에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관이 4,600원이면 무조건 산다라고 말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그 반면 오른쪽에 데이원 컴퍼니 공모가가 13,000원인데 13,000원 이상을 써낸 기관이 60%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13,000원 미만을 써낸, 그러니까 이 13,000원 좀 비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한 기관이 40%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저기릿은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오케이, 공모가 기준으로 기관이 그 이상을 얼마나 써냈는지 그 비율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데이터로 나타내니까 아스테라시스는 무려 98.7%로 대부분의 기관이 무조건 산다라고 말을 한 반면, 하지만 미트박스 글로벌은 다른 데이터는 다 괜찮지만 공모가 상단 이상이 81%로 5명 중에 1명 정도는 그 가격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한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제 기르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 기릿이랑 4년 동안 공모주 투자해 보셨으면은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뀌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당분간은 이 의무 확약 신청 플러스 공모가 상단 이상 이 데이터를 보고 청약 유무를 결정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주에 상장하는 친구들을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삼양 NC캠. 자, 여기 보시면 증거금이 일단 3.1조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벌써 마음이 편해지죠. 얘는 수익을 주겠군요. 최소한 10,000원 이상의 수익은 주겠군요 라고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데이터를 봤더니 기관 의무 확약은 1.4%로 조금은 아쉽지만 아래쪽에 공모가 상단 이상 지표가 96%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통금액도 370억으로 상당히 낮고 기관 경쟁률도 1200대 1이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삼양 NC캠 월요일에 상장하는데 얘는 충분히 2배 이상 또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자, 이거 보니까 조금 저 길이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PIE 이 친구를 우리가 청약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러한 데이터를 저 길이는 만들지 못한 상태라서 그래도 이제 공모주 일단은 청약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자신만만하게 청약을 했는데,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까 청약하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뭔가, 일단 상장일은 2월 4일 화요일이고요. 기관 경쟁률 1117대 1 나쁘지 않죠. 하지만 의무 하격은 0.6%로 조금 낮은 모습. 그리고 증거금이 1,800억밖에 안 됩니다. 이거 몇 조가 아니라 1,000억대면은 상당히 나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근거가 뭔가 바로 아래쪽에 있죠. 공모가 상단 이상이 55%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길이 이거는 청약했으나 얘는 손실 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저의 실수인 것 같습니다. 일단 화요일에 어떤 식으로 상장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저의 가설이 맞는지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I 장 초반에 손실을 보더라도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바로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바로 이거죠. 저 기릿의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든 건데, 그 이유가 뭔가, 자, 아이지넷을 보시면 2월 4일에 상장을 하고 기관 경쟁률 나쁘지 않습니다. 1100대 1. 의무 확약은 조금 아쉽죠. 0.3%.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유통금액은 378억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공모가 상단 이상 비율은 97%.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있어요. 환매 청구권까지 달려있는 기업인데,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증거금이 2,5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기릿은 이거는 일단 계산대로라면 1조 이상의 금액이 몰렸어야 되는데 왜 안 됐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상장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다, 뭐 2배 이상의 수익률 아니면은 뭐 커피값 이상의 수익률을 줬다,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서로 LG CNS랑 청약일이 하루가 겹쳤기 때문에 돈이 이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거금이 적었구나
라는 생각은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이지넷 같은 경우는 일단 데이터를 봤을 때는 완벽합니다. 충분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증거금이 발목을 잡을지 이것 또한 화요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손실이더라도 이거는 환매 청구권이 있으니까 굳이 바로 매도할 필요가 없고, 들고 있다가 플러스일 때 매도하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설령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환매 청구권을 사용하는 거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LGCNS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장일은 2월 5일 수요일, 큰 거 오겠죠. 그날 증시는 이 친구가 막 자금을 다 빨아들이면서 증시는 오히려 재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는 있겠습니다. 자, 기관 경쟁률 대여급이니까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의무 확약 10%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게다가 아래쪽에 보시면 공모가 상단 이상이 98%, 요거만 봤을 때는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소 3만원 이상의 수익을 생각하고 있는데 한 주당 3만원 이상이요. 어떠한 결과 나올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매도 전략은 지난번에 말했던 대로 대부분 이제 4개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매도하는 전략도 충분히 사용해 볼 수 있으며, 그게 좀 귀찮다 그렇다면 그냥 장 초반 매도해도 충분히 괜찮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CNS 자유롭게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장기 투자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왕이면 올랐을 때 그냥 이 정도면 소고기 한번 먹자 라고 생각하시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단 삼양 NC캠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매우 좋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고요. PI 매우 아쉬운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의 실수인지 한번 화요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고, 화요일에 같이 상장한 아이진의 데이터는 좋은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일단은 물음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일에 상장하는 LGCNS, 이 친구는 별표 5개겠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좀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핵심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주에 상장하는 기업 IST, 동방메디컬, 오름테라퓨틱, 동국생명과학 빠르게 핵심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IST입니다. 주간사는 KB증권, 공모밴드가 11,400원이 상단인데 상단의 확정. 자, 이 친구는 뭐 하는 기업인가?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죠. HBM에 특화된 풋클리너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23년에 SK하이닉스의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전공전 핵심 장비인 PCVD 데모 장비를 공급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양산 검증 완료를 목표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구 실적이 어떤가 한번 봤더니 크게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일이 23년에는 왜 적자야? 이때는 하이닉스도 적자였죠. 그런데 단 1년 만에 사상 최대 흑자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이 친구도 그러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신규 HBM 관련주라는 게 좀 포인트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관 데이터가 정말 좋습니다. 자, 아까 우리 데이터를 봤을 때 공모가 기준 그 이상에서는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11,400원이 공모가인데 11,400원, 11,400원 초과, 그 다음에 가격 미제실 합치면은 무려 99%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청약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은 IST, KB증권에서 청약하는 기업이고,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기관 경쟁률은 1100대 1, 2000건이 청약했고요. 의무 확약은 1.6%, 그리고 상단 이상 가격을 보면은 무려 99%나 되는 기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데이터를 봤을 때는 무조건 청약해야 되는 기업이 맞는데, 그런데 그 데이터를 꺼낸 게 기관들의 청약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 기관의 청약이 딥시크 악재가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9%를 하루마침에 맞았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하이닉스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분명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IST의 투자 심리가 좋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데이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무조건 청약해야 되는 기업 중 하나예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어서 이거는 진짜 어렵다, 세모를 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대분들이 생각했을 때 HBM 그거 그렇게 큰 영향 아닌 것 같아. 나는 오히려 지금 하이닉스 저가 매수했는데, 엔비디아 저가 매수했는데,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IST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야, 야, 엔비디아가 하루아침에 17%나 떨어진 그 중대한 사건이야. 이게 하루아침에 이제 끝날 만한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냥 AI 하드웨어 이쪽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야. 요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요거는 패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길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일단 청약을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기대감은 크지 않고 손실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길이 시청약하는 이유는 공모주를 저는 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와 있는 공모주 대부분은 다 청약하고 결국은 퉁치면은 한 연간 몇백만 원은 벌더라. 이러한 생각으로 공모주를 청약하기 때문에 조금은 낙관적인 생각으로 청약을 하는 거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BM에서 너무나 안 좋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패스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딥시크 때문에 정말 판단이 어려운 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입니다. 동방메디컬이라는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사는 NH투자, 공모밴드는 1,500원이 상단인데 공모가 1,500원의 확정.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동방. 야,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한방침과 부항컵 등 한방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인데 그런데 필러를 곁들였다고 합니다.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그런데 필러의 그 매출 비중이 상당히 커요. 50%가 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 미용 관련 기업은 항상 상장에 성공했던 징크스가 있어서 이 친구도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23년 매출 비중이 미용 성형 의료기기가 53%, 한방 의료기기가 46%로 이제는 뭐 사실상 한방 의료기기 기업이 아니라 미용 성형 의료기기 관련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실적은 어떤가?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가격은 어떻게 써냈나 봤더니 98%가 넘는 기관이 상단 이상을 써냈습니다. 당연히 이것도 청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렇다면 이 친구 청약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저 길이 쓴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NH에서 진행하고요. 청약일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기관 데이터를 보면은 910대 1, 2,200건이 청약, 의무 확약도 5.7%나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도 2,100억에다가 유통물량 예정치는 32%라 상장 당일 물량은 조금 많지만 아까 전에 보시다시피 상단 이상을 써낸 기관이 99%나 되기 때문에 요거는 청약해도 될 것 같네요. 저 길이 쓴 청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오름 테라퓨틱이라는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일은 2월 4일부터 2월 5일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을 하고 공모가는 아직까지 미정. 자, 이 기업은 바이오 관련 기업입니다. 요즘 들어서 미국의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다시 바이오가 고개를 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 뭐 알테오젠, 보로노이 뭐 그런 친구들 보면은 고개를 살짝 드는 모습을 나타냈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상반기 바이오 최대어 공모주라고 하고 주요 기술 수출 사례는 2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파이프라인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적 전망은 어떤가? 뭐 당연히 마이너스고요. 하지만 23년에 흑자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술 이전 계약 체결로 흑자를 기록한 바 있었고 지금은 다시 쪼그라든 모습입니다. 자, 아직까지 기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 데이터 나오면서 한번 청약할지 말지 보도록 하고 일단 바이오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나 그래도 시가총액이 너무나 큽니다. 6,200억. 과연 어떤 기관 평가가 나올지 월요일날 기간평가 나오면 청약할지 말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동국생명과학이라는 기업입니다. NHKB에서 진행을 하고 청약일은 2월 5일부터 2월 6일인데 공모밴드가 14,300원이 상단이고 12,600원이 하단이거든요. 그런데 공모가 9,000원에 확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 기업은 뭐 하는 기업인가? 국내 1위 조영제 기업이라고 하고요. 조영제가 뭔가 영상 진단 검사 시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을 말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합니다. 비교 기업은 제약 관련 기업들이 있었네요. 자, 실적 같은 경우는 탄탄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은 연평균 6.4% 정도 성장하는 게 바로 글로벌 영상의학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기관 데이터가 좋지 않았습니다. 공모가가 9,000원이죠. 하지만 9,000원 미만을 써낸 기관도 17.3%, 10.4% 합쳐서 27%나 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만약에 공모가가 7,000원이었으면 모르겠으나 9,000원 같은 경우에는 청약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봐도 많이 안 좋죠. 기관 경쟁률 당연히 낮고요. 의무 확약은 1.9%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 시가총액은 1,400억으로 이 또한 매력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의 가설이 과연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는 주에 삼양 NC캠, PI, 아이지넷, LGCNS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고 서기릿의 가설에 의하면 삼양 NC캠, 아이지넷, LGCNS는 셋 다 좋은 결과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청약할 만한 기업은 IST는 세모, 동방메디컬은 청약,
오름 테란퓨틱스는 월요일날 정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동국생명과학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3초 뒤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